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학년도 3월에 시행되었던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3번부터 16번까지에 대한 풀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입니다. 연립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0,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이것의 해를 x가 a, y가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a와 b는 모두 0보다 큰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자면 대놓고 나와 있어요. 연립방정식입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과연 그런 해법들 중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유형은 1차식 이꼴 0, 그 다음에 2차식 이꼴 0 이렇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 2차식에 대입을 하면 해결이 됐었습니다. 다음 2차식 이꼴 0, 즉 2차 방정식이죠. 또 2차식 이꼴 0.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즉 요거를 넘버 1 유형, 이걸 넘버 2 유형이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1번 유형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보아하니 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0.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것을 아래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에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세우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0, 그 다음 x 마이너스 3y는 0. 자, 1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방정식이었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과 각각 연립해서 모든 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 두 번째, x 마이너스 3y는 0이니까 x는 3y. 누구랑 연립을 합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과 연립을 하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보면 x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 되고 2y제곱이 20이 되니까 y제곱은 10이 되어서 y는 루트 10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데 아까 x의 값은 뭐였어요? y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루트 10, y가 루트 1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루트 10,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x는 루트 10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일단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x는 3y일 때에 대한 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 3y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9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10y제곱이 20이 되니까 y제곱은 2가 되어서 y는 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테고 그때의 x값은 y에다가 3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써있죠. x는 3y라고. 그래서 x는 3 루트 2, x는 마이너스 3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쌍을 지어서 총 하나, 둘, 셋, 네 쌍의 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A와 B가
여기서 나오는 a와 b는 해의 x값과 y값을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해들 중에서 둘 다 0보다 큰 것을 찾아보면 세 번째에 있는 x는 3루트 2, y는 루트 2가 되겠고 이때의 3루트 2가 a, 이때의 루트 2가 b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값의 합이었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4루트 2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다. 표 보이시죠? 이 9개의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다. 예를 들어 1과 5를 선택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3과 9를 선택하는 것은 같은 세로줄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거가 되겠죠. 이랬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문제에서 주어졌다시피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빠뜨리지 않고 세는 것이 중요하겠고, 더 나아가자면 순열이냐 또는 조합이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그래, 조합이야, 그래, 순열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으로 가능한 여러 경우들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씩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14번 문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9부터 21까지. 솔직히 21개 정도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세워도 금방 셀 겁니다. 4점짜리잖아요. 맞추면 당연히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이대 보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들이대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2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가로줄, 서로 다른 세로줄이니까 서로 다른 가로줄, 얘네들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안 돼. 그 다음 서로 다른 세로줄, 4하고 7도 안 돼. 그러면 내가 1을 선택했다면 가능한 것은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8도 있고 9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 경우는 가와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치자면 1, 5, 1, 6, 1, 8, 1, 9 이런 느낌이겠죠. 자, 풀이의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 것과 가능한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1을 선택을 했다면 2, 3 탈락, 4, 7 탈락, 5 가능, 6 가능, 8 가능, 9 가능이겠죠. 여기에 경우의 수까지 쓰게 된다면 4가지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로 가봅시다. 2를 선택했다. 같은 가로줄 1, 3 탈락, 같은 세로줄 5, 8 탈락. 즉 4, 7, 6, 7, 9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4가지가 가능해요. 다음 3을 선택을 했다. 1, 2 탈락, 6, 9 탈락. 그래서 3을 선택했을 때 4, 5, 7, 8 가능. 4가지 가능합니다. 이번엔 4를 선택을 할 건데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일단 같은 세로줄, 같은 가로줄 다 탈락시킬 거예요. 그러면 4를 선택했을 때 2, 3, 8, 9가 모두 가능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합의 개념이 살짝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선택의 동그라미를 쳤었죠? 여기서 만약 2를 선택을 했다면 아까 2를 선택했을 때 나왔던 2, 4와 4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4, 2의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위는 빼고 8과 9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4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수는 8과 9, 즉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할 수 있겠죠. 자, 5 선택했다. 4, 6 탈락, 2, 8 탈락, 아까 1, 3 탈락. 그러니까 5는 7과 9밖에 안 된다. 두 가지. 자, 그 다음 6을 선택했습니다. 4, 5 탈락, 3, 9 탈락, 1, 2 탈락. 그러면 6을 선택했을 때는 7과 8 가능 두 가지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7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1, 4, 8, 9 탈락인데 이미 2, 7, 3, 7, 5, 7, 6, 7은 위에서 다 얘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더하게 된다면 총 1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문제는 조합의 개념이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식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9개의 칸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여러분들 몇 줄을 선택해야 되느냐? 2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개의 줄, 가로줄이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줄 3개 중에서 2개의 줄을 선택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의 숫자들을 뽑아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줄을 뽑았다고 칩시다. 지금 3C2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2개의 가로줄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로줄에서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2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5는 당연히 같은 세로줄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4하고 6 중에 뽑아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의 숫자를 뽑는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를 했을 때 결국 18이라고 하는 아까 구했던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부터 나는 가로줄에서 2개 선택하고 그 중에 숫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 줄에서는 가로줄 겹치지 않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는 빠뜨리지 않고 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를 보았을 때 21개, 가장 많아봐야 21개라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어도 크게 속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래에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두뇌 회전을 하는 것과 직접 손을 대고 문제를 푸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께서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할지라도 계속 손을 대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무리함수가 나왔고요. 그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보통 여러분들 함수를 배우게 되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유리함수 또 무리함수들과 직선의 위치 관계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고 그 위치 관계가 여기에서는 1사분면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 잡고 갑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래프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직선의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k라고 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 y 절편이라고 하는 놈이 움직이면서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y절편이 결정이 안 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연 이 무리함수와 어디에서 만날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리함수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5-2의 루트에 1-x 이렇게 써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듯이 y는 a의 루트에 b의 x-p 플러스 q의 형태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본다면 y는 -2의 루트에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1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 5는 뒤에다가 플러스 5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었는지 쉽게 파악이 되시나요? 쉽게 파악이 되셨다면 무리함수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함수 그래프의 단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y는 -2의 루트에 -x의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2의 루트의 -x이니까 방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3, 4분면 방향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진행 방향이 원점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3, 4분면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자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3이기 때문에 0,3을 지나는 이러한 무리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k인데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 y절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긴 했지만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k의 값이 무엇이어야 이 무리함수 그래프와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되는지 한번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그래프가 무리함수 그래프, 아까 1,5를 토대로 해서 좌측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0,3 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긴 한데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입니다. k는 아까 y절편이라 그랬죠? y절편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겠고요. 조금 더 올려서 2가 된다면 이렇게 0,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고 쭉 더 올라간다면 y절편이 이렇게 8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과연 1사분면에서 만나느냐? 자, 지금 요 상황. 이쯤에서 1사분면에 딱 만나는 게 보이시죠? 쭉 1사분면에서 만나다가 축을 건너는 순간은 2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들을 좀 지워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과연 1사분면에서 만나느냐? 지금 이 그래프와 같이 1,5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1사분면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린 이 그래프와 같이 0,3을 지나는 이 그래프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1사분면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해서 1,5를 집어넣었을 때의 k 값과 0,3을 대입했을 때의 k 값을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1,5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이때의 k 값은 6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0,3을 대입을 한다면 3은 마이너스 0 더하기 k니까 여기서 k 값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k의 값의 범위로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면 k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3보다는 위쪽에 있고 6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1,5는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되니까요. 근데 3은 어때요? k가 3일 때는 y축에서 만나는 것이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관계가 생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수 k의 값은 4, 5, 6 이렇게 3개의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했던 4, 5, 6 이 3개 숫자의 합은 15 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기가 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된다면 이 3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3, 4, 5, 6을 모두 더한 18 이 숫자가 만약 보기에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기 1번에 14, 2번에 15, 3번에 16, 4번에 17, 5번에 18 해가지고 5번을 매력적인 답으로 두고 2번이 답이, 그러니까 15라는 숫자가 답이 되게 하는 15라는 숫자가 답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매력적인 오답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fx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함수 gx를 f.f 자, 여기서 합성이라는 게 나왔네요. 2차 함수를 2번 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항식 gx-x는 fx-x로 나누어 떨어짐을 보이는 과정이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어디서 보았느냐?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루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렇게 16번에 나와 있는 이런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풀이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줄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x 자, 잘 안 보이니까 fx 밑에다가 다시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2k 자 fx-x가 x 빼기 k와 가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야죠. fx-x는 우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인데 전개한다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거기에 x를 한 번 더 뺐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니까 여기에 빼기 x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가 다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 kx 빼기 2x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k 플러스 2x가 되겠죠. 다음 2k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2와 k의 곱인 2k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k 빼기 2가 되기 위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x 빼기 k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나왔죠? 가에 들어갈 그 식은 x 마이너스 2다. 밑에서 그것을 px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다 써놓읍시다. px는 x-2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줄 함수 gx가 f 합성 fx인데 이거에 대하여 gk, 자, 합성한 거에 k를 넣었고 또 합성한 거에 2를 집어넣었습니다. 대입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gk라고 하는 건 fk야. 그런데 그러면 fk의 값을 먼저 알기 위해서 윗줄에다가, 바로 윗줄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봤더니 fk-k가 k 들어가면서 빵 돼버리죠? 0이야. fk의 k 얼마야? k야. 즉 이거는 뭐야? fk야. 이건 뭐야? 이항시키면 k야. 아, gk는 k구나. 다음 G2도 마찬가지입니다. F 합성 F2 이거의 결과물인데 역시나 위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F의 2-2의 값이 2가 대입되면서 빵이 됩니다. F의 2의 값은 2가 되죠? 이항시키면. 그러면 F2는 얼마야? 2가 되잖아. 뭐야? G2의 값도 2가 되는구나. 되시겠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k에 대한 식은 요건 k예요. 다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됩니다. 가나다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qk가 k, 다음 a의 값은 2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는 끝이 났어요. 뭐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gk가 k가 되고 g2가 2가 된다는 소리는 gk-k가 0이고 g2-2가 0이기 때문에 gx-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 분명 x-k, x-2 그 다음 뭐시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예요. x값에 k와 2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5의 값 5를 집어넣으면 P5의 값은 3, Q4의 값 얘는 4, A는 2.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은 9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3번부터 16번까지 풀어보았는데 13번에서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14번에서는 조합과 관련된 경우의 수 구하기, 15번에서는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16번은 합성함수를 이용한 나머지 정리 문제, 이렇게 총 4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더 어려운 4점짜리를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